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강아지들의 먹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 먹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살과의 전쟁을 하시고 계신 보호자님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만은 이제 질환으로 분류한 만큼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또 비만은 다양한 질환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많이 먹어 생기는 식이 조절 문제와 중성화 수술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식욕이 늘거나 질병으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식욕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내분비 질환인 갑상선의 이상으로 신체 대사율이 낮아지면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비만의 체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키우시는 강아지가 살이 많이 쪄 다이어트를 준비하시거나 하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기 전 강아지의 전체적인 상태를 검진을 통해 살펴봐 주셔야 하며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칼로리 등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진다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호자님들께서 평소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산책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찐 강아지들은 갑자기 운동량이나 산책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불어난 체중으로 관절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섭취하던 음식량을 줄이게 되면 식탐이 강해져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평소 먹지 않고 흥미가 없던 화분의 돌멩이 등의 이물질 등을 주워 먹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음식량 조절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을 통해서 강아지의 현재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며 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평소 식습관 및 산책 패턴, 실제 비만도, BCS 등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만도 BCS는 신체 충실지수인 바디 컨디션 스코어의 약자로 총 9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만도를 5를 중심으로 5보다 수치가 높다면 과체중 상태로 살을 빼주셔야 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보시면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1부터 9까지를 이제 저희끼리 정한 약속이죠. 전 세계적으로. 4번, 5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몸매가 좋다고 생각하는 적절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 3은 실제로 좀 마른 편에 속하고 1이 가장 마르고 9가 가장 뚱뚱한 이런 표를 한 장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딱 보시면은 사람의 몸매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보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 위에서 보셨을 때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4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4번에 비해서 5번은 약간 볼록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배가 많이 안 나온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번을 보세요. 6번 보시면은 약간 더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비뼈가 다소 과다한 지방으로 덮여 있고 촉진이 되는 정도예요. 약간 촉진되는 정도고 4번, 5번처럼 확실하게 촉진은 안 됩니다. 딱 보면 실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병원이 마찬가지겠지만 내원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7번이나 6번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은 실제 매우 말랐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뚱뚱한 줄 모르고 뚱뚱하다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놀라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7번 아니면 심한 애들은 8번. 닥스훈트라든지 우리 프렌치 불독 아니면은 웰시 코기 이런 몸매들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아이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번, 5번이 아닐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4번, 5번보다 말라 있으면은 조금 찌우셔야 돼요. 실제 찌우셔야 되고 사람도 너무 마른 사람보다는 조금 통통하고 어떤 체격이 있는 게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마른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7번이라든지 8번 같이 비만이라고 평가가 됐을 때는 사료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운동량을 늘려서라도 우리 아이의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6번, 5번, 4번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만성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상태가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때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1번, 2번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육량도 많이 소실이 돼 있고
단순 마른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사람 치면 악액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저희 병원 스텝 교육이라든지 모든 보호자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의 평소 비만도를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골격 대비 몸매가 어떤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비만도를 측정하실 때는 강아지의 가슴을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살짝 느껴질 정도가 정상 체중으로, 갈비뼈가 과도하게 만져지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저체중, 손으로 올렸을 때 갈비뼈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체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비만도를 측정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갑상선 수치를 검사해보고 비만도 평가를 한 후 목표 체중을 정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료량의 조절, 즉 식이 조절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 뒷부분에 적혀있는 몸무게별 사료량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이어트 처방 사료는 회사마다 계량컵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시 처방 사료를 추천하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지금의 체중의 1% 정도를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같이 강아지 또한 과도한 식이 조절로 단기에 살을 많이 빼게 되면 요요 현상처럼 다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체중을 너무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검진 시 비만이 원인이 질병으로 밝혀졌다면 질병 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탄탄하고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 식이 조절과 함께 강아지 피트니스를 병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살을 어떻게 쉽게 뺄 수 있나요입니다. 강아지 다이어트에서 보호자님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은 바로 강아지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와 관절 질환이 없는 아이들은 서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식 다이어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나 사료, 보조제 등의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상담 우리몰에 접속하신 뒤 아이의 전반적인 히스토리와 현재 상태, 식습관 등을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청담우리에서 업로드해드리는 독 피트니스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